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과정들은 항상 보면은 차피 마켓이죠. 왔다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이 장 중에서도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이긴 합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내려꽂는 아주 좋지 못한 흐름 보였는데요. 모든 지수가 다 이런 식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어제가 2월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수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형 기관들이나 미국의 펀드들 그런 쪽에서 자금 정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쪽이 상당히 안 좋은 흐름 보였던 게 어제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4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2,000개가 넘는 주식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뉴 하이를 찍은 종목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 거래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또 보였기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한 달간의 수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금들이 좀 던진 게 아닌가,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별 주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우리 테슬라 205불선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도 그랬고 장 시작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서 212불 어간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상승을 다 반납을 어제는 하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150불을 계속 못 넘고 있죠.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모멘텀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어닝 시즌에 거의 정말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폭이 상당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은 하락폭을 내줬던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동방대에서 비슷한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다 5% 이상 하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살펴보면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역시 상당한 상승 속에서 그나마 하락을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긴 합니다. 10년분 기준으로 지금 4%에 육박을 해왔다가 조금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죠. 드디어 3월이 밝았기 때문에 역시 또 3월 CPI 전까지는 이런 모습 계속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준금리에 있어서 지금 4.7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2년물이 4.84로 기준금리를 넘어서고 있죠. 0.25가 유력하지만 그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2년물 같은 경우는 더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거의 비슷하게 이 흐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어느덧 유로 같은 경우도 1,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또 저런 수치를 보게 되죠. 일본 엔화도 970원 선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큰 기조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1320원 아주 오랜만에 넘어섰기 때문에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드리듯이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 3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 환율을 최소 0.25는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차이는 계속 벌어질 지금 예정입니다. 워낙 가계 시장을 비롯한 국내 뭔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선 우리나라의 환율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이 차이는 금리의 차이는 계속 넓혀질 거기 때문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평가 절상되면서 이 기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 23,000불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근 단기 추세는 꺾인 게 맞습니다.
단기 거래에 있어서 23,400불 정도는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깨졌기 때문에 큰 기조에서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하향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채굴에 있어서 난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그 이상 상향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금이 튀어오른 모습도 보였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 아주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또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죠. 2월 28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에서 조금 금리를 낮춘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세요. 지금 5대 은행 기준으로도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최저 하단 금리가 5%를 다 넘었습니다. 하나은행마저 5%를 넘어서 다시 5.02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떠나서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조정하지 않는 한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다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기예금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정기예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픽스에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상향이 된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혹은 앞으로도 5대 은행 기준으로 서 보이는 이 정기예금 같은 정기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마 3% 이 중후반에 계속 모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36억 3천까지 갔지만 29억 7천, 그래도 전세가가 15억에 선방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반포에 위치한 신축이기 때문에 1000세대가 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실거래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포에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25억의 실거래에 등재됐고요. 음마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중에 작은 31평형 같은 경우는 20억을 다시 넘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시장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센치 같은 경우도 19억에 등재가 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이 이 잠실 부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18억 9천이죠. 33평형 기준으로 근래 들어서 뭔가 주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희망을 충분히 갖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인근에 위치한, 여기는 지금 고덕동이죠. 상일동의 아르테오곤이나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9억대의 실거래가도 보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10억을 상회한 거래들을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시죠. 2월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달 2월 달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했던 것은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의 모기업이죠. 아무래도 챗 GPT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은데 늘상 테슬라가 상위권에 있었지만 알파벳이 1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하니까 서학개미들, 뉴스 스피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서학개미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테슬라가 3월 1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시작을 합니다. 아주 6, 7년 만에 개최하는 인베스터 데이인데 인베스터 데이 때마다 굵직한 발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또 발표됐던 그 기간을 무조건 준수하는 법은 없는 게 또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서 오늘의 인베스트 데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는데 타겟 뉴스 스피커에서 소매 시장이 아주 기준 지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타겟 좋은 실적 보였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살짝 매출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후반 거래 시장을 보면은 약 2%에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퍼스트 솔라 발표를 또 합니다.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에 아주 주목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장 섹터 중에서 대장주들 중심으로 실적 발표 확인하시는 게 흐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3월의 첫날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지 스피커였습니다.